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상시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배점이 총 35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대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이제 하나 풀고 나서 바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었으면 맞았나 틀렸나 확인하시고 맞았을 때 이제 저장을 하시면 돼요. 해서 한 문제 풀고 나서 확인하고 저장, 확인하고 저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타 작업에 보게 되면 매크로 문제, 그리고 차트 수정하는 문제, 프로시저 문제 이렇게 이제 세 문제가 나오는데 이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타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표 1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F3에서 F12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F3에서 F12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곳에는 지금 1도 들어있고 0도 들어있고 오류라는 그 텍스트도 들어있고 이런 데이터들이 쭉쭉쭉 들어있네요. 이 영역에다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서식 적용이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하래요. 그때 사진에 이제 1이라고 들어 있으면 U라고 표시하고요. 0이 만약에 있으면 무라고 표시하고 텍스트가 만약에 들어 있으면 빨간색으로 요 특수 문자를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그거를 이제 지정을 할 때 그때 이제 기본 형식이 우리 양수일 때 어떻게 달라? 그 다음에 세미콜론 음수일 때 어떻게 달라? 세미콜론 그 다음에 실제 값이 0일 때 어떻게 달라? 세미콜론 그 다음에 텍스트일 때 어떻게 표시해 달라?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1이라는 거는 이제 양수가 되는 거고 0은 0이 되는 거고 텍스트는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음수일 때가 빠졌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1이라는 그 값은 이제 양수는 맞는데 2라는 값이 들어왔을 때도 양수에 해당한다고요. 그때 3이라는 그 값이 들어있어도 3은 양수니까 양수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1일 때만 이제 유로 그리고 0일 때는 무로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기본 형식을 조금 이제 수정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문제에서 이제 어떤 특정 조건이 나오면 그 조건은 지금처럼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색깔이 나오면 색깔의 이름도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우리가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표시 형식을 써주면 되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문제를 풀 때는 지금처럼 이 문제와 우리 이제 표시 예의죠.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작성을 할 건지 미리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왜? 얘는 이제 매크로 문제니까. 매크로가 우리 녹음기랑 똑같은 거죠. 내가 이제 녹음기를 켜고 나서 녹음하고자 하는 그 내용만 녹음을 해야지 불필요한 것까지 막 얘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불필요한 그 내용까지 싹 다 이제 녹음이 다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매크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문제의 지시사항을 보고 어떻게 표시 형식을 지정할지 그걸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1일 때만 U로 표시해야 돼요. 해서 대괄호 열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이 1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조건을 써주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U라고 표시해달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세미콜론 찍어주고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0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0이랑 똑같으면 그때는 이제 무라고 표시해달라. 그렇게 써주고 그 외에는 뭘로 표시해라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세미콜론 이렇게 이제 찍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 이제 텍스트일 때요. 텍스트일 때는 우리 이제 빨강으로 이제 표시하라 그랬죠. 해서 빨강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고 우리 이제 특수 문자를 집어 넣어야죠. 해서 쌍따옴표 열어주고요. 미음하고 한자요. 미음하고 한자를 누른 다음에 여기 6번에 들어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쌍따옴표로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지정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매크로 문제에서는 지금처럼 어떤 특정 도형을 집어넣어라 아니면
단추를 집어넣어라. 그런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런 걸 먼저 집어넣고 매크로를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도형의 우리 설명선 중에 말풍선 사각형이라는 게 있대요. 이거를 H2번에서 H3번 영역에 그랬어요. H23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만큼의 영역이 되겠죠. 여기다가 생성을 먼저 해주고 그때 생성한 그 도형에 텍스트를 서식 적용으로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이 도형을 내가 클릭을 했을 때 서식 적용 요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럼 이제 도형 집어넣자고요. 자, 우리가 도형을 이제 삽입할 거니까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도형에 찾아가게 되면 여러 가지가 쭉 뜨는데 그때 아래쪽에 보게 되면 우리 설명선이라고 있고 그때 첫 번째 이곳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얘가 이제 말풍선 사각형 얘가 맞죠? 해서 요 도형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고 우리가 H2번부터 시작해서 H3번 그 영역에 이렇게 이제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도형을 삽입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도형은 우리 매크로 전용 도형이 아니기 때문에 매크로 지정 그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뜨지 않는다고요. 문제에서 단추를 이제 추가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 단추는 매크로 전용 단추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 그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자, 도형은 이제 그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도형 이렇게 이제 집어넣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매크로 지정이라고 있죠? 매크로 지정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매크로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서식 적용 요 매크로를 생성하라 그랬죠? 해서 여기다가 서식 적용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주고 여기서 이제 기록 단추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 단추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매크로 이름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요. 그때 이제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가 맞는지 요거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매크로가 켜질 거예요. 아직은 매크로가 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태 표시를 봤을 때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떠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 누를게요.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른 순간 매크로가 켜졌습니다. 매크로가 켜졌을 때는 상태 표시를 봤을 때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이렇게 이제 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지금부터 키보드 마우스 움직이는 것들은 싹 다 이제 매크로에 다 기록이 돼요. 해서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만 딱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F3에서 F12번 영역에 그랬으니까 F3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요. F3번부터 시작해서 F12번까지 싹 다 이제 블록으로 먼저 설정해주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할 거니까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요. 이렇게 이제 누르면 우리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할 거니까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형식에 지금 지표준하고 써져 있는데 싹 다 이제 지워버리고 문제에 맞게 우리가 형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대괄호 열어주고요. 같다 1 이렇게 이제 조건 써주면 되겠죠. 해서 1이랑 똑같을 때는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U라고 그거를 이제 출력해서 표시해 달라.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0이랑 똑같아. 그렇게도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0이랑 똑같으면 이번에는 뭐라고 표시해라? 무라고 표시해 달라. 그리고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다음에 또 세미콜론 또 하나 더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일 때는 빨간색으로 특수문자를 표시할 거니까 우리 빨강 이렇게 대괄호를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쌍따옴표 열어서 이제 특수문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미음하고 한자키를 누른 다음에 6번에 있는 이 특수문자를 이렇게 이제 넣고 맨 뒤에서 쌍따옴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해서 제가 지금 여기다 작성한 게 아까 우리가 작성하겠다라고 해서 여기다 써놓은 거 요거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형식 쓸 거 다 썼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는데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색깔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변경했을 때 색깔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우리 매크로 문제는 마지막 것까지 싹 다 이제 다 해줬으면 비어있는 셀 있죠? 이 문제 푸는 거랑 관계없는 이런 부분이요. 이렇게 이제 비어있는 셀들 중에서 이메일 셀을 한번 클릭하세요. 이렇게 이메일 셀을 클릭하는 거는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블럭이 해제가 돼야 내가 색깔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빈 셀을 한번 클릭해주고 우리가 아래쪽에 상태 표시줄에서 기록 중지 요 아이콘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떴죠. 그 얘기는 기록 중지가 끝났다 그 얘기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사진에 유무 그런 이제 글씨들이 들어갔고 아까 이곳에는 오류라고 텍스트가 써져 있었는데 그 위치에는 지금처럼 이 특수 문자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서식을 맞게 적용했다는 그 얘기요. 그리고 이 도형에다가 우리 텍스트를 서식 적용으로 이제 입력을 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 도형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얘를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하면 매크로가 실행이 돼 버리잖아요. 해서 이 도형 위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바로가기 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텍스트 편집 얘를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텍스트 편집 클릭이요. 그러면 이 도형 안에서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서식 적용하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글씨 쓰고 엔터를 눌러버리면 텍스트가 이제 입력이 되는 게 아니라 두 줄로 이렇게 이제 줄바꿈이 돼버린다고요. 해서 엔터를 누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글씨 네 글자만 딱 입력을 하고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내가 입력한 그 텍스트가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이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F3에서 F12번 영역에 그랬어요. 그 영역에 우리가 방금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그거 이제 적용한 이 범위를 보고 얘기하죠. 이곳에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적용하는 서식 해제 매크로를 생성하래요. 그때 우리 도형의 이제 설명서에 말풍선 사각형 얘를 동일한 시트 H5에서 H6번 영역에 생성하래요. H5번 6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가 똑같이 이렇게 말풍선 사각형 그걸 이제 생성하고 텍스트를 서식 해제로 이제 입력하래요. 그리고 이 도형을 이제 클릭했을 때 우리 서식 해제 요 매크로가 실행이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도형부터 집어넣자고요. 자, 우리 삽입에 도형에 들어간 다음에 설명선 중에 말풍선 사각형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H5번에서 H6번 그 영역에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도형을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바로가기 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매크로 지정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때 서식 해제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매크로 이름은 서식 해제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기록 단추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기록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러면 그때 매크로 이름 다시 한번 더 오타가 있나 없나 확인해주고 매크로 저장 위치 우리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매크로가 켜지겠죠. 자, 그럼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렀더니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이곳에 떴습니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 그 얘기요. 그러면 이제 문제만 딱 풀어줘야 돼요. 문제에서 F3에서 F12번 그 영역에 그랬으니까 F3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 F3번부터 시작해서 F12번 셀까지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표시 형식 바꿀 거니까 컨트롤하고 숫자 1번 그걸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문제에서 이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적용시키라 그랬죠. 그래서 일반이 맨 위에 있으니까 일반 요거 이제 한 번만 찍어주면 돼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또 매크로 다 했으니까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그러면서 이제 기록 중지만 시켜주면 됩니다. 기록 중지는 상태 표시를 이곳에 있죠. 그래서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매크로 기록까지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 도형에 우리가 텍스트를 또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도형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텍스트 편집 클릭이요. 텍스트 편집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커서가 이 도형 안에서 깜빡깜빡 거리죠. 그러면 여기다가 서식 해제하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만 써주고 비어있는 셀 또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요 동그라미 2번 문제도 다 풀었습니다. 그때 맨 밑에 보니까 셀 포인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우리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이 된다. 그렇게 써져 있죠. 그러면 매크로 만든 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나의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서식 적용 이 도형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죠. 그리고 내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서식 해제 요걸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서식이 해제가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크로를 만들어 놓고 실행까지 전부 다 시켜봐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맞게 다 풀었다는 그 얘기죠. 다 풀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저장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 아이콘 요거 이제 막 눌러주면 되겠죠. 이런 이제 저장을 할 때도 저장 아이콘을 한 번만 누르지 마세요. 왜? 한 번 누르다가 클릭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저장했다.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장을 할 때는 이 저장 아이콘을 우리가 적어도 3번 이상은 클릭하세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매크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차트를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타 작업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고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를 만들어 놨대요. 그때 우리 차트는 반드시 문제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야 하며 우리 신규로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 주어진 이 차트가 있으니까 이 차트를 가지고 끝까지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중간에 내가 이제 뭔가 수정을 잘못했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이 차트를 삭제하고 차트를 새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정상적으로 다 풀었어요. 그렇게 풀게 되면 이제 신규로 내가 차트를 작성한 거니까 그냥 0점 처리돼 버린다고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같이 보자고요. 1번 문제 보니까 우리의 가로축 레이블이요. 가로축 레이블 보니까 지금처럼 1이다, 2다, 3이다, 4다 그렇게만 써져 있죠. 그리고 데이터 계열 이름이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계열 1이다, 2다, 3이다 하고 이렇게만 써져 있습니다. 이런 이름들을 그림과 같이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 이곳에 2015년이다, 16년, 17년, 18년 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고 그리고 이곳에 보니까 이제 병역 면제다, 현역병 2병이다, 그리고 보충역 2병이다 라고 해서 이런 이제 제목들이 써져 있죠. 이거랑 이제 똑같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차트 있죠? 이 차트를 땅 하고 이제 클릭하고 위쪽에 이제 우리 데이터를 보면 지금 이 차트를 만들 때 이만큼의 데이터만 가지고 차트를 만들었다. 그 얘기요. 지금 이런 이제 연도 그리고 이런 이제 구분에 써져 있는 이런 내용을 전혀 범위로 사용을 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차트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트를 이제 먼저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중간에 보게 되면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어요. 이곳으로 이제 찾아가 주면 됩니다. 내가 데이터 선택 얘를 이제 찍거나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메뉴에 차트 디자인이라고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 데이터 선택 얘를 이제 클릭해도 됩니다. 해서 데이터 선택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계열 1, 2, 3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때 내가 이제 편집 요걸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그때 이제 계열 값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해 보면 이 계열 값으로 사용된 게 지금 이만큼이니까 그때 계열의 이름은 병역 면제 요걸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병역 면제 요것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계열 2번 요걸 이제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또 똑같이 편집 요걸 이제 누르고 지금 이 값이 얘인지 모르잖아요. 해서 계열값 요걸 이제 찍어 보면 지금 이곳이 이만큼의 범위다.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죠. 해서 계열 이름에다가 A의 6번 셀 이곳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확인이요. 그리고 계열 3번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 편집 이곳으로 또 들어가 주면 돼요. 그리고 계열값 찍어서 이곳이 맞나 확인해주고요. 계열 이름을 한번 클릭한 다음에 우리 A의 7번 셀 요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아까는 이제 계열 1, 2, 3 그렇게 써져 있었는데 이곳에 문제처럼 이렇게 글씨가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로축 그 레이블도 바꿔야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편집 요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때 축 레이블 범위는 지금 2015년, 16년, 17년, 18년에서 이 영역을 이렇게 이제 범위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우리 차트를 보니까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연도가 순서대로 2015년, 16년, 17년, 18년 들어갔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계열의 이름이요. 계열 이름도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들어갔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차트의 제목을 A의 2번 셀과 연동을 시키대요. 그리고 세로축의 제목을 추가를 해서 2의 3번 셀과 연동을 시키고 텍스트 상자의 그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를 봤을 때 차트의 제목은 이미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데 이곳에 차트의 제목을 A의 2번 셀과 연동을 시키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차트 제목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을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요. 그리고 특정 셀과 이제 연동을 시킬 때는 앞에다가 는을 먼저 이렇게 이제 찍어요. 찍어주고 나서 A의 2번 셀을 우리가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연동을 시킬 때 맨 앞에 는을 먼저 써야 된다. 요거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누르면 A의 2번 셀에 있던 그 제목이 차트의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로축의 제목 요건 이제 추가시키라고 나왔죠. 우리가 차트에다가 어떤 특정 요소를 내가 추가를 시킬 때는 차트 디자인이라는 그 메뉴에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 이곳으로 찾아가 주면 됩니다. 차트 요소 추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여러가지 요소 값들을 추가시킬 수 있게 쭉 뜨죠. 그 중에서 우리는 축 제목을 추가시킬 거니까 축 제목 이곳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세로축의 제목을 추가시킬 거니까 여기서 기본 세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축 제목하고 생성된 걸 볼 수 있죠. 그때 이 제목은 2의 3번 셀과 연동을 시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축 제목 얘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또 수식 입력줄이요. 수식 입력줄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찍어주고 또 특정 셀과 연동을 시킬 거니까 맨 앞에다가 는을 먼저 써주고 그리고 2의 3번 셀이요. 2의 3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요. 그러면서 이제 차트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 연동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끝난 거고 그때 텍스트 상자에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지정하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 축 제목이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축 제목 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축 제목 서식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축 제목 서식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때 우리 크기 및 속성이라는 그 아이콘이요. 요 세 번째는 요 아이콘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맞춤이다 하고 그렇게 나오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텍스트 방향을 우리가 변경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 세로로 이제 해라 그랬으니까 세로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텍스트의 방향을 세로로 변경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축 제목 서식창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그림과 비교해 보면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차트의 종류를 3차원 누적 세로막대형 이걸로 이제 변경을 시키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그러면 차트 영역,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영역 있죠? 이런 곳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한번 클릭해주면 차트 영역이 선택이 됩니다. 그때 차트의 종류를 바꿀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우리 중간에 보게 되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어요.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차트 디자인에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해도 됩니다. 해서 아무거나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차트의 종류를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3차원 누적 세로막대형 이걸로 이제 변경시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3차원 차트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면 차트의 제목이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얘는 그냥 3차원 묶은 세로막대형이죠. 우리는 3차원 누적 세로막대형이요. 그래서 그 오른쪽 거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면 3차원 누적 세로막대형이다.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된 거랑 똑같은 그 차트가 이곳에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얘를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3차원 누적 세로막대형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때 3차원 회전에 직각으로 축 고정 요걸 이제 지정하래요. 그러면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3차원 회전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문제에서도 3차원 회전에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3차원 회전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차트 영역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3차원 회전이라고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직각으로 축 고정이라는 게 있어요. 문제에서도 똑같이 직각으로 축 고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해서 내가 얘를 체크 표시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차트의 모양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3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데이터 계열의 간격 깊이를 30%로 그리고 간격의 너비를 50%로 변경을 시키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세로 막대 모양을 원통형 요걸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데이터 계열에 보게 되면 병역 면제도 있고 현역병 이병이다 보충역 이병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3개 계열이 있는데 이 차트에서 아무 계열이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간격의 깊이와 간격의 너비를 여기서 이제 변경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 간격 깊이는 이제 30%로 하라 그랬으니까 이곳에 써져 있는 거 지워버리고 30%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그 다음에 간격 너비는 50%로 변경하라 그랬으니까 50% 이렇게 이제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로막대 그 모양을 원통형으로 표시하라 그랬죠. 지금 이곳에 보면 원통형하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간격의 깊이와 간격의 너비 그리고 우리 세로막대 모양을 원통형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줬습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또 X 버튼 누르고 꺼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4번도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보충역 이병이라는 그 계열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우리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그러면 보충역 이병이라는 그 계열은 지금 우리 회색 막대기죠. 그러면 일단 우리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이 보충역 이병이라는 그 계열에만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보충역 이병이 이제 회색 막대기니까 회색 중에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면 모든 회색 요 막대기가 다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레이블이 싹 다 이제 다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차트 영역에 그림자를 설정하래요. 그때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 이걸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차트 영역을 한번 클릭해주면 차트 영역이 선택이 되고요. 그때 우리 서식이라는 이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서 도형의 효과를 집어넣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도형 효과 요거 이제 찍어주고 우리 그림자로 찾아간 다음에 안쪽 가운데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안쪽이다 바깥쪽이다 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안쪽 중에 가운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그림자가 전부 다 이제 다 들어갔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5번도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5번까지 다 문제를 이제 풀어봤는데 이렇게 이제 문제를 다 풀었으면 내가 수정한 이 차트와 문제 그림상에 있는 차트가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런 이제 제목도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게 맞는지 그리고 세로 축의 값이요. 우리가 값을 바꾼 적은 없지만 그래도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확인해 주고요. 가로축 그리고 범례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해 주고 데이터 레이블 집어넣는 것도 확인해 주고 싹 다 이제 확인을 다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차트에 이 테두리 스타일도 이제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림자 들어간 것까지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비교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비교했을 때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수정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타 작업 3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고요. 이렇게 이제 단추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이제 매출 등록이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그 단추가 지금 이 단추를 보고 얘기하죠.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매출 등록이라는 그 폼이 나타나게 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지금은 이 문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 등록 얘를 이제 아무리 클릭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 개발 도구로 이제 이동해 주면 되겠죠. 개발 도구로 가서 일단 우리가 디자인 모드 요거 먼저 선택해 주면 됩니다.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고 이 단추를 한번 클릭하면 이 단추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죠. 그때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했더니 CMD 매출 등록 클릭하고 이렇게 떴죠. CMD가 우리 커맨드의 약자예요. 우리 매출 등록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대요. 그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요 사이에다가 이제 쭉쭉쭉 코드로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매출 등록이라는 이 폼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할 거니까 여기다가 폼 이름이요. 폼 이름 매출 등록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폼 이름 써주고 그 뒤에다가 점 찍어주고 우리가 쇼라고 이렇게만 작성해 주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요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요 폼을 쇼 보여달라 그거예요. 이렇게 이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지금 요만큼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그거 이제 확인부터 하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도구 몸에서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되돌아왔죠. 그러면 아까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선택한 거 요거 이제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선택 해제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매출 등록 요 단추 요거 이제 클릭해 보면 되겠죠. 해서 우리 매출 등록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매출 등록하고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떴습니다. 이렇게 이제 떴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요. 그리고 그 뒤에 문제 보니까 폼이 뭐가 됐을 때 이니셜라이즈 우리 초기화가 됐을 때 그때 제품명이 있대요. 우리 CMB가 붙어 있어요. 요 CMB가 우리 콤보 상자의 약자예요. 우리 제품명이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대요. 자, 지금 이곳에 콤보 상자가 있죠. 이 콤보 상자 그 목록에는 세탁기, 냉장고, 건조기, 식기세척기, 인덕션
요 데이터가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프로시저를 작성하래요. 지금은 아직 문제를 안 풀었으니까 이 콤보 상자를 클릭해봐도 아무런 데이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요. 일단 요 폼은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으로 되돌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비주얼 베이직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얘는 지금 이 문제는 폼이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이제 작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왼쪽에 보면 폼이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요 폼 이름 위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해당하는 그 폼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폼이 이니셜라이즈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이제 쓸 건데 폼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이 있어요. 이런 곳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창이 코드 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봤을 때 유저 폼 클릭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이 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게 아니라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이제 선택해 줘야 돼요. 그래서 앞에는 지금처럼 유저 폼이라고 되어 있으면 되고 뒤에 클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한번 클릭을 한 다음에 얘를 우리가 이제 이니셜라이즈 이걸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유저 폼, 사용자 폼이 이니셜라이즈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요 사이에다가 코드로 이제 쭉쭉쭉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CMB 제품명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는데 그 컨트롤에 요 데이터가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해주래요. 이런 데이터가 어딘가에 입력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죠. 아니니까 우리 콤보 상자에다가 이 데이터를 추가를 이제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콤보 상자 이름이 CMB 제품명이니까 CMB 제품명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뒤에다가 add 아이템이요. add 아이템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세탁기하고 이렇게 직접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냉장고 그리고 건조기 식기세척기 그리고 우리 인덕션하고 이렇게 이제 네 줄을 더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줄 쓴 거 요거 이제 복사한 다음에 밑에다가 이제 붙여넣기요. 그리고 요 세탁기라는 요 글씨만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냉장고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건조기 하고 써주고요. 그 밑에다가 식기세척기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글씨 수정해주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인덕션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글씨 같은 것들을 이제 입력을 했을 때는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곳에 오타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 동그라미 1번 문제 그냥 전부 다 틀린 걸로 채점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add 아이템을 쓸 때는 요 중간에 는이라는 그 기호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더라. 요 사이에다가 는을 쓰게 되면 이제 오류가 발생해요. 오류가 발생했는데 또 왜 틀렸는지 그걸 이제 못 찾는다고요. 그래서 이곳에는 이제 는이 안 들어간다.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5줄만 써주면 요 뒤에 거 요만큼의 이제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은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 도구 몸에서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 매출 등록 요 단추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폼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고요. 그때 콤보 상자 얘를 이제 찍어 보니까 세탁기다, 냉장고다, 건조기, 식기세척기, 인덕션하고 요 5가지 그 항목들이 이렇게 이제 목록에 전부 다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동그라미 1번 맞게 전부 다 문제 풀었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요 폼은 요거 이제 닫아 버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이제 매출 등록이라는 그 폼이 있는데 그 폼에 보면 이제 등록이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자, 일단 폼부터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폼을 이렇게 이제 실행시켜 보면 지금 이곳에 이제 등록이라는 그 단추가 있죠. 그 등록 단추를 뭐 했을 때 우리 클릭을 했을 때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시트표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이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하여 추가가 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지금 여기 이제 폼에 제품명이다, 판매 금액이다, 담당자다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입력을 했어요. 입력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등록,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 데이터가 시트의 표에 입력돼 있는 그랬어요. 시트 표에 마지막 데이터가 지금 요 데이터죠. 요 데이터 다음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줄이 되겠죠. 이곳에 이제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오행에도 만약에 데이터가 써 있어요. 써 있는데 제품명이다, 판매 금액이다, 담당자다. 이걸 이제 새롭게 이제 입력을 해서 또 등록 단추를 땅 하고 누르면 그때는 이제 6행에 이제 입력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제품명을 또 선택하고 판매 금액, 담당자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하고 등록 단추를 또 땅 하고 누르면 그때는 이제 7행에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려면 몇 번째 행에 이제 입력이 돼야 되는지 그 입력행을 먼저 구해줘야 됩니다. 입력행을 구할 때 우리가 이제 기준이 되는 그 셀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원래 이 표는 제품명이다, 판매 금액이다, 담당자다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근데 이 데이터 위에 보니까 표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있는데 이 제목이랑 지금 이 표랑 붙어 있죠.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A의 1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 코드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비주얼 베이지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비주얼 베이지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떴고요. 지금 이 문제는 언제 등록이라는 그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지금 이 폼 그림을 봤을 때 등록 단추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 등록 단추를 한번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CMD 등록 클릭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해서 등록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는데 그 커맨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쭉쭉쭉 작성을 이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입력행을 구할 때 아까 제가 A의 1번 셀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해서 입력행은 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A의 1번 셀이요. A의 1번 셀 로우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더하기 열어주고요. A의 1번 셀 이렇게 이제 써주고 점 찍어주고 여기다 이제 current region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해서 current region이라고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rows count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요거 이제 한 줄을 입력했는데 요거랑 엑셀이랑 같이 비교해가면서 같이 좀 보자고요. 지금 여기 이제 입력행을 구하는 이 식에서 A의 1번 점 row라고 썼죠. 그러면 A의 1번 셀에 row 행 번호를 구해달라 그거예요. A의 1번 셀 그럼 지금 이곳이고 이곳에 이제 행 번호가 지금 1행이죠. 1행이니까 지금 요만큼 이제 실행시켰을 때 여기서 나오는 그 결과값은 이제 1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A의 1번 점 current region이라고 이렇게 썼죠. 커런트 레지온이 인접한 그 데이터 범위를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A의 1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인접한 데이터 범위 그러면 지금 요만큼의 데이터가 되겠죠. 그때 이 영역에 이만큼의 우리 로즈 카운트 행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거예요. 그럼 요만큼의 영역은 여기가 이제 1행 첫 번째 행이고요. 두 번째 행,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총 4행으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해서 이 뒤에서 나오는 그 값은 이제 4요. 그러면 중간에 이제 더하기가 있으니까 1 더하기 4를 해라 그겁니다. 그러면 1 더하기 4를 하게 되면 이제 5가 나올 거고 그 5라는 그 결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입력행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입력행은 이제 5하고 나온다고요. 그러면 내가 폼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우리가 등록이라는 그 단추를 땅 하고 이제 클릭했을 때 내가 폼에 입력한 그 데이터는 5행에 이곳에 이제 쭉쭉쭉 그렇게 이제 입력되는 게 맞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5행의 데이터가 쭉 입력이 돼 있는데 또 다른 데이터를 또 입력을 하고 등록 단추를 또 눌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이제 A의 1번 점 row 여기서는
우리 A의 1번 셀의 행 번호는 안 바뀌죠. 안 바뀌니까 똑같이 이제 1하고 그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1번 셀의 기준에서 커런트 레지온, 인접한 데이터 범위요. 그러면 5행에도 데이터가 들어있으니까 그때는 이만큼의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만큼 영역의 로우즈 카운트, 행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러면 이만큼 영역의 행의 개수는 이제 5행까지 있으니까 이 뒤에서 5하고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1 더하기 5를 하게 되면 이제 6이 될 거고, 그 6이라는 그 값을 우리 입력행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입력행은 이제 6하고 같겠죠. 그러면 내가 폼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서 등록 단추 이제 땅 하고 누르면 그 데이터는, 그 새로 입력한 그 데이터는 6행에 이렇게 이제 입력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구해 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폼 좀 보자고요. 자, 폼을 이렇게 이제 실행시키고 내가 제품명이다, 판매 금액이다, 담당자다라고 해서 이곳에다가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입력을 하고 여기서 이제 등록이라는 요 단추를 땅 하고 이제 클릭하면 아까 입력행을 구해 놨으니까 내가 입력한 그 데이터들이 5행에 전부 다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때 제품명 이제 입력한 거는 요 위치에 들어가야죠. 판매 금액 입력한 거는 이곳에 들어가야 되고, 담당자를 이제 입력한 거는 지금 요 위치에 들어가야 돼요. 그때 제품명이 들어갈 그 위치는 A열이에요. 그리고 판매금은 B열에, 담당자는 이제 C열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때 A열이 이제 1열이고, 그리고 B열이 이제 2열, C열이 이제 3열이 되겠죠. 해서 내가 이제 아까 입력행으로 5행을 구해놨으니까 입력행, 1열에다가 제품명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입력행, 2열에다가 판매금액 집어넣어라. 그리고 입력행, 3열에다가 담당자를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폼으로 봤을 때 제품명은 이제 1열에 들어가야 되고, 판매 금액은 입력행, 2열에, 그리고 담당자는 입력행, 3열에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코드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코드 한번 작성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요 폼은 꺼버리고요.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자고요. 비주얼 베이직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그러면 아까 입력행 구하던 거 요거 그 밑에다가 계속해서 작성해 주면 되겠죠. 내가 폼에 입력한 그 내용이 엑셀에 들어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셀즈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내가 구해놓은 입력행이 있다. 입력행, 1열에다가 뭔가를 넣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입력행, 1열에다가는 제품명이 들어가게, 그리고 입력행, 2열에 판매 금액이, 입력행, 3열에는 담당자가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각각의 컨트롤들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동그라미 2번 문제에는 이런 컨트롤 명들이 안 나왔죠. 이렇게 이제 안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 컨트롤을 직접 선택해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품명 이 콤보 상자를 땅 하고 찍어서 우리 속성창을 보게 되면 이 속성창에 이렇게 이제 이름이 써져 있다고요. 얘는 CMB 제품명이고요. 그 밑에 거는 TXT 판매 금액, 그리고 그 밑에 이 컨트롤은 TXT 담당자요. 얘네들은 텍스트 상자니까 요런 제목들 앞에다가 txt를 붙이면 되고, 얘는 콤보 상자니까 요 제품명 앞에다가 cmp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행, 1열에다가 cmp 우리 제품명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 콤보 상자에 들어있는 그 값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value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 이제 한 줄 쓴 거 있죠? 요거 이제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고, 이제 열 번호 2열에다가 3열에다가 넣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정을 해주고, 그 뒤에 이제 컨트롤 명만 바꿔주면 되겠죠. 우리가 판매 금액을 이제 집어넣을 거니까 여기다 이제 txt 판매 금액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점하고 value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입력행, 3열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담당자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txt 담당자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판매 금액에는 1000단위 구분 기호 요거를 이제 표시하래요. 해서 판매 금액이 만약에 15,000 이렇게 이제 들어 있을 때 15,000 이렇게 해서 중간에 1000단위 구분 기호를 붙이래요. 실제 값이 만약에 0일 때는 0하고 얘가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그때 포맷이라는 요 함수를 써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포맷으로 얘를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앞에 가서 우리가 포맷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지금 내가 이곳에서 표시한 그 금액이 있다. 그 금액을 어떻게 표시해라? 그 뒤에다가 이제 표시 형식만 써주면 되죠. 우리 표시 형식을 샵, 샵샵, 제로 요거를 이제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맷 함수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천 단위 구문 기호를 붙일 때 샵, 샵샵샵 그것도 있고 샵, 샵샵 제로도 있죠. 그때 실제 값이 0일 때 0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샵, 샵샵 제로 요거를 이제 써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만큼 하게 되면 이제 문제 지상에 있는 것도 싹 다 처리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엑셀 아이콘 요 도구 몸에서 클릭이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온 다음에 매출 등록 요 폼 요거 이제 실행시키고요. 그리고 제품명은 여기서 세탁기 요거 이제 선택할게요. 그리고 판매 금액은 100만원 그거 이제 입력할게요. 그리고 담당자는 여기다가 이순신 이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등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렀을 때 이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전부 다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등록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세탁기 100만원 이순신하고 이렇게 들어갔고 판매 금액을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이터 또 한번 해보자고요. 이번에는 인덕션 요거 이제 선택할게요. 그리고 판매 금액은 여기다 이제 200만원 이렇게 이제 쓰고 담당자는 이제 이름 좀 바꿀게요. 여기다 이제 강감찬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입력하고 나서 등록 단추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 데이터는 지금 요 위치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등록이요. 등록 단추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쭉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자고요. 여기서는 이번에는 건조기요. 건조기인데 판매 금액을 이제 0으로 한번 써볼게요. 왜? 0일 때 실제 값이 0일 때 0으로 표시되나 안되나 그것도 이제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담당자는 여기다가 이제 유관순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입력하고 나서 등록 버튼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실제 값이 0일 때도 0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매출 등록이라는 그 폼이 있는데 그 폼에 종료 단추가 있대요. 자, 일단 폼부터 실행시킬게요. 자,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서 폼이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 이곳에 종료 버튼이 있죠. 이 종료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그때 폼을 종료하래요. 폼을 종료할 때는 우리가 언로드미 그거 이제 써주면 되겠죠. 폼을 그렇게 이제 먼저 종료하고 나서 A의 1번 셀이요. A의 1번 셀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있는데 이곳에 그 글꼴을 우리 궁소체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아직 문제를 안 풀었으니까 종료 단추를 클릭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이 폼 일단 꺼버리고요. 우리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게요. 비주얼 베이직 클릭이요. 비주얼 베이직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왔고 여기서 우리 폼에서 이제 종료 단추를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죠. 해서 종료 요 단추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CMD 종료 클릭하고 나타납니다. 우리 종료라는 커맨드 버튼이 있는데 그걸 이제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요 사이에다가 이제 쭉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폼을 이제 종료시킬 거니까 여기다 이제 unload me 하고 요것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A의 1번 셀의 그 글꼴을 궁서체로 이제 변경시켜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괄호를 묶어서 이제 A의 1번 셀이요. A의 1번 셀 이렇게 이제 써주고 A의 1번 셀에 글꼴 폰트 네임이요. 해서 우리 폰트 점 네임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궁서체하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요 코드 요거 이제 두 줄을 이제 입력하면 되는데 문제 시킨 그 순서대로 작성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폼을 종료한 후에 글꼴을 바꿔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종료시키는 걸 먼저 써주고 그 밑에다가 글꼴 변경시키는 거 이렇게 이제 써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일단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도구 모음에서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매출 등록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서 폼을 실행시킨 다음에 종료 단추 요거 이제 눌러보면 되겠죠. 종료 버튼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폼이 이렇게 이제 종료가 됐고 A의 1번 셀을 보니까 이곳에 들어있는 그 글꼴이 궁서체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도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 이제 프로시저 코드 작성한 거 잠깐 볼게요. 자, 비주얼 베이직 다시 되돌아가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그때 이제 작성한 그 코드만 좀 따로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요거 이제 줄 간격 요거 좀 이제 정리 좀 할게요. 자, 제가 지금 1번 문제 풀 때 매출 등록점 쇼 요거랑 그 다음에 add 아이템 요거 이제 쓴 거 요만큼 이제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문제 풀 때 요거 이제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문제 풀 때 요만큼 이제 작성을 했어요. 코드를 만약에 다 외웠다 그러면 아무 상관없겠지만 아직 나는 코드를 못 외웠어요. 그런 분이 계시면 일단 외우세요. 프로시저 문제는 뭔가를 외워야 내가 쓸 수가 있잖아요. 나는 외우지 않고도 쓸 수 있어요. 어떻게? 교재 보고 교재에 써져 있는 정답을 보고 막 입력을 하세요. 입력하고 나서 자기가 문제 다 풀었다. 그렇게 착각을 한다고요. 그거는 자기가 문제 푼 게 아니라 타자 연습한 거예요. 교재에 써져 있는 정답 보고 똑같이 이제 입력하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타자 연습하지 마세요. 일단 아직 못 외웠으면 외울 거 먼저 외우세요. 외울 때도 보면 짧은 코드가 있고 긴 코드가 있고 있죠. 일단 짧은 거 먼저 외우시라고요. 짧은 거 먼저 싹 다 외우고 나서 나중에 이제 긴 것도 외우셔야 돼요. 내가 코드를 길게 쓴다고 해서 점수를 더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코드를 외우는 순서는 짧은 거 먼저 외우고 나중에 이제 긴 거를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타 작업에 있는 이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의 교재에 있는 해설이나 정답 같은 거 그런 걸 전혀 보지 않고 혼자서 문제만 딱 보고 문제를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